1월 1일 기해년의 밝은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태양, 화요일, 불화. 뭔가 딱 맞아 떨어지죠? 올해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오늘부터는 연암서가의 동물 해방을 읽도록 할게요. 이 책은 몇 년 전 채식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읽게 된 책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철학가 피터 싱어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1975년에 맨 처음에 이 책을 펴내셨고 그 때문에 살해 위협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강연도 하시는데 협박도 많이 받으시고요. 목축업자들에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책을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을 때. 그래서 이 책을 연암서가의 허락을 받고 몇 개월 전에 이미 그 연암서가 측의 수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연암서가의 권오상 대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권오상 대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책을 읽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동물해방 서문이 2개입니다. 2009년판과 그 다음에 초판인 1975년판이 있는데요. 이 서문 2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도만, 목차를 스캔을 떠서 파일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해방 피터 싱어 연암서가 2009년판 서문. 2008년 수천만의 미국인들은 TV 저녁 뉴스에서 너무나 체력이 약해져서 걷지 못하는 소를 도축해 식육으로 가공하는 죽음의 도축장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발길로 차고 전류가 흐르는 봉으로 전기 충격을 주고 막대기로 눈을 찌르고 지게차로 이리저리 밀고 다니는 모습을 촬영한 비밀 비디오 영상을 두려움과 의혹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 비디오 영상은 캘리포니아주 치노 소재 웨스트랜드 홀마크 도축장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도축장은 최신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시설로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식육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원이며 후미진 농촌 지역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서 불과 50여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비디오 방영을 계기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벌어졌다. 걷지 못하는 쇠고기를 먹을 경우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폭로 영상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병든 소의 안면에 전기 쇼크를 가하고 두들겨 패고 지게차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촬영당한 축사 관리자인 다니엘 우가트 나바로는 동물 학대 명목의 고발에 대해 변론을 한 후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다만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변명은 전에도 들은 적이 있기는 했지만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물론 우가트의 행위는 비열하긴 했다. 하지만 우리의 동물 처우 방식의 배경을 이루는 윤리와 법률은 더욱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사람들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을 먹으려 하고 가능한 한 값이 싼
고기를 제공하려는 경쟁이 있을 경우 관련 시스템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가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따름이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 소속의 한 조사자가 그의 행위를 비밀리에 촬영한 불행, 그에게나 웨스트랜드, 홀마크사에게만 없었다면 우가트는 고용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계속 효과적으로 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 비디오와 동물학대를 비밀리에 촬영한 다른 비디오들을 통해 촉발된 증오감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에서 대규모의 제도화된 동물학대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동물에게 무관심해서라기보다는 동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은 언론 매체들이 동물 문제를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지는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르는 데는 오랜 투쟁이 있어 왔다. 1975년 이 책의 초판이 간행된 이래 수많은 동물 문제 활동가들이 애써 노력해왔고 그 결과 동물학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식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위한 구체적인 편익을 도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동물 문제 시민운동이 압력을 가함으로써 화장품 회사들이 동물 실험 대체 방법 개발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 동물이 포함되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제품 실험 방법의 개발은 현재 과학계에서 독자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모피 돌아오다 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모피 판매량은 동물 문제 시민운동이 모피를 활동의 표적으로 삼은 1980년대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주인들도 교육을 잘 받아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록 여전히 너무 많은 편이지만 유기동물 보호소나 수용시설에서 살처분되는 원치 않는 동물이나 길 잃은 동물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학대받는 동물의 대다수는 가축이다. 미국에서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2,500만 마리로 텍사스주의 인구와 대략 같음에 반해 매년 식용으로 도축되는 조류와 포유류는 역시 미국에서만 100억 마리, 이는 세계 인류의 1.5배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에는 어류나 다른 수생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동물은 대부분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때문에 그들은 평생을 계속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 축산 동물을 위한 조치의 돌파구는 유럽에서 최초로 마련되었다. 이 책의 제3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위스에서는 1991년 말 배터리 닭장에서 산란 닭을 사용하는 방식이 불법이 되었다. 스위스의 양계업자들은 암탉을 너무 작아 날개도 펴지 못하는 작은 철망 3장에 우겨 넣는 대신 지피나 다른 유기물로 덮인 바닥을 긁어댈 수 있고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닥으로 된 둥지에서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장으로 옮겨주었다. 스위스가 그러한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배터리 둥지에 대한 반대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이제 총 인구가 거의 5억에 달하고 27개국을 가맹국으로 두고 있는 유럽연합이 일상화되어 있던 표준적인 철망 우리를 2012년까지 폐지하고 암탉들에게 더욱 넓은 공간과 올라갈 수 있는 횃대,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둥지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이은 개선이 있었는데 이는 대중들의 폭넓은 지원, 주도적인 유럽연합 소속 과학자와 수의학자들의 지지 덕이었다. 본문에서 재차 살펴보게 되겠지만 집약적인 방식으로 사육되는 빌용 송아지들은 모든 축산 동물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부류에 속한다. 송아지들은 의도적으로 야기된 빈혈 상태에서 깔집마저도 제공되지 않은 개별 우리에 감금되어 살아간다. 이 우리는 너무 좁아 송아지들이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한다. 내가 이 책의 1990년판을 출간하기 위해 책을 수정하고 있을 당시 이미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송아지 사육 방식이 금지되고 있었다. 현재 송아지용 좁은 우리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전역에서 금지되고 있다. 양돈업에서 번식용 암돼지가 살아가는 환경 또한 개선되었다. 임신한 암돼지를 개별 우리에 감금하는 방식은 영국에서는 1998년부터 이미 금지되었고 유럽에서는 2013년부터 임신한 첫 4개월을 빼고 나머지 기간 동안 개별 우리에 감금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유럽에서 이와 같이 개혁이 논의되고 입법화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내 어떤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최초로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은 2002년 플로리다 주에서 동물복지 단체들이 주도한 임신한 암퇴지를 우리에 가두지 못하도록 하는 발의안을 투표로 결정하려 할 때였다. 플로리다 주는 동물복지 문제에서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주와는 거리가 멀지만 이 발의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4년 후 애리조나 주에서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암소 우리 금지 또한 발의안에 포함되었다. 또다시 유권자들은 만장일치로 법안에 찬성했다. 애리조나 주에서 일궈낸 성과는 생산자들에게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 바로 한 달 후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암소 생산업체 두 회사가 2년 내지 3년 이내에 암소 우리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대 규모의 양돈업자들이 10년 이내에 암퇴지 우리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돼지 생산업자인 스미스필드사는 이러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고객의 견해, 특히 최대 고객 중의 하나인 맥도날드사의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한 맥도날드사는 자사 상품의 재료가 되는 동물들의 고통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동물 문제 활동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른 거대 양돈업자들도 바로 뒤를 이었다. 2007년 오리건주는 미국에서 암퇴지 우리 금지 문제를 주민투표로 해결하지 않고 법 제정을 통해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다음 해에는 콜로라도주가 암퇴지와 송아지 우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국 식용 송아지 협회는 빌용 송아지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 상자 우리에 대한 비판에 수십 년 동안 저항해 왔는데 마침내 회원 기업에게 2017년까지 더욱 복지 친화적인 집단 축사로의 전환을 권유할 것을 결의했다. 미국의 많은 유명 요리사, 식료품점, 음식물 조달업자들도 최악의 동물 감금 방식을 없애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볼프강 퍼크는 우리에게 사육된 암돼지 고기와 세장에서 사육된 암탉이 낳은 계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버거킹, 하디스, 칼스 주니어를 포함한 주요 체인점은 암돼지 우리와 배터리 닭장을 사용하지 않는 업자로부터 돼지고기와 계란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매년 미국 내 수백 개 대학은 현재 닭장에서 사용된 암탉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에는 세계 최대의 식품 공급 업체인 콤파스 그룹이 앞으로 닭장을 사용하지 않는 업자의 계란만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승리는 2008년 11월 4일에 거두었던 것이다. 이날은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63대 37이라는 엄청난 표차로 캘리포니아주 내의 모든 농장 동물들에게 다른 가축들이나 울타리 벽에 부딪히지 않고 사지를 뻗거나 몸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는 주민 발의를 가결시켰다는 사실로도 기념할 만한 날이다.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송아지와 암돼지 우리뿐만 아니라 관례적으로 사용해온 배터리 닭장도 불법이 될 것이며 1,900만 마리의 암탉에게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날개를 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것이다. 계란 업계는 이러한 국민 발의를 반대하기 위한 선전에 900만 달러를 쏟아부었으나 미국 인도주의 협회 산하의 동물활동단체 연합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도주의 협회는 미국 내 최대의 동물복지단체이며 웨인 파셀 회장이 주도하에 매우 효과적으로 축산 동물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단체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 이어서 실시된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미국인들이 자신들에게 돼지고기, 송아지 고기와 계란을 조달하는 표준적인 축산 관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동물운동은 여론의 확고한 후원 등을 등에 업고 수억만 마리의 가축이 사용되고 있는 조건을 변혁시켜 나가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 모든 변화는 동물 옹호론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가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1971년 내가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소규모 데모를 계획하고 있을 당시 우리는 마치 모든 반대를 압도해버릴 수 있는 대기업 경영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행스럽게도 동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과 연민이 수억 마리 가축의 생사를 좌우하는 체제를 변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가축의 복리에 관한 이러한 개선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옹호하고 있는 입장은 이를 훨씬 넘어서 있다. 우리는 동물에 대한 사고방식을 더욱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필요가 있다. 심지어 이러한 일마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최초의 징조가 2008년 스페인 국회의 한 위원회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표결에서 나타났다. 이는 동물이 권리를 향유하는 법적 인격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선언을 놓고 이루어진 표결이었다. 이 제안은 대형 유인원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형식을 띠고 있었다. 대형 유인원 프로젝트는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에게 기본적인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할 것을 도모하는 조직이다. 이 결의안은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과 유사한 수준의 선언을 채택할 것을 명하고 있다. 또한 이 결의안은 대형 유인원에게 유예할 수 있는 잔혹한 실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1년 이내에 제정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대형 유인원 감금은 오직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될 것이며 유인원에게 가능한 최고의 환경이 제공되는 엄격하게 규제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 결의는 스페인 정부가 국제적 토론회나 국제기구 등에서 확실한 조치를 통해 대형 유인원이 확대를 당하거나 노예화되지 않도록 또한 고문이나 살해 등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축산 동물이 놓여있는 제 조건의 변화와는 달리 스페인의 결의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즉 이러한 결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동물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권리와 존엄성을 갖는 존재로서의 우리들 자신과 단지 사물에 불과한 인간이 아닌 동물 사이에 있었던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우리가 세워놓은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것이다. 제인 구달과 다이앤 포시와 같은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인간이 아닌 동족을 눈여겨보면 우리는 우리와 인간 아닌 동물 간의 차이가 어떤 중요한 측면에서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스페인의 결의는 우리와 적어도 일부 인간 아닌 동물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도덕, 법률적인 의미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사건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의 잘못을 말할 때 노예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지금까지 동물은 그저 당연하게 우리들의 노예이고 이에 따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들은 단순히 마찰을 끈다든지 인간의 질병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고 우리가 먹도록 자신들의 계란, 우유와 고기를 단념해주는 존재였다. 그런데 한 나라의 의회가 동물의 노예화를 잘못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은 동물 해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11월 뉴욕에서 피터 싱어. (1975년) 서문. 이 책은 인간 아닌 동물에 대한 인간의 폭정에 관한 책이다. 이러한 폭정은 이제껏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야기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폭정의 결과와 견줄 수 있는 것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수세기 동안의 폭정의 결과로 야기된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 이러한 폭정에 반대하는 투쟁은 최근 수년 동안의 어떤 도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투쟁 못지않게 중요하다. 많은 독자들은 방금 한 말이 공연한 과장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른다. 만약 5년 전이었다면 나 또한 내가 지금 매우 진지하게 적고 있는 내용들을 읽고 웃음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5년 전에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 만약 제2장과 제3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책을 주의 깊게 읽어 나간다면 당신 또한 나 못지않게 동물 억압에 대해 알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읽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분량의 책에 빠져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비로소 당신은 위에서 한 말이 공연한 과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대중들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건전한 평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때문에 나는 모두의 고절을 당장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당신이 이 책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를 요구할 따름이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내와 나는 내가 동물에 대한 책을 글을 쓰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한 부인의 차대접, 그 당시 나는 영국에 있었다,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동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미 동물에 대해 책을 쓴 친구가 한 명 있고 그 친구가 우리를 몹시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부인의 친구는 이미 와 있었고 물론 그녀는 동물에 대해 몹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저는 동물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녀는 이와 같이 말문을 열었다. 저는 개 한 마리와 고양이 2마리를 키웁니다. 녀석들은 너무 잘 어울려 놀지요. 혹시 스콧 부인을 아세요? 그녀는 병든 애완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끝이었다. 그녀는 집주인이 다과를 들여오고 있는 동안 잠시 멈추었다가 햄 샌드위치를 들고서 우리에게 어떤 애완동물을 키우느냐고 물어봤다. 우리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이더니 샌드위치를 한 입 물었다. 여주인은 샌드위치를 날라오고 나선 합석하여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싱어 씨는 분명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고통과 비참함을 막는 데 관심이 있다고 설명하고자 했다. 즉, 이유 없는 차별에 반대하고 설령 어떤 존재가 우리 종의 성원이 아닐지라도 그 존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 무자비하고도 잔인하게 착취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물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한 번도 개, 고양이 또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좋아한 적은 없다. 우리는 동물들을 애호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동물들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독립된 존재로 처우받기를 원했으며 그들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 마치 지금 여주인이 만든 샌드위치의 재료로 들어가 있는 돼지처럼 으로 처우받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책은 애완동물에 대해 쓴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동물에 대한 사랑이 단순히 고양이를 어루만져 준다거나 정원의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에서건 이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라는 기본적인 도덕 원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종 구성원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와 같은 문제들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동물 애호가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도덕 규준을 다른 동물들에게 확장시킬 용의가 조금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반대자를 깜둥이 애호가라고 욕하려는 인종차별주의자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소수 인종들의 평등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러한 소수 인종들을 애호한다거나 또는 그들을 예뻐서 꽉 껴안고 싶은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동물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애호해야 한다고 가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적껏 동물에 대한 잔혹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성향을 지닌 동물 애호가로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묘사는 심각한 정치적, 도덕적 논의로부터 인간 아닌 존재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전체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들에 대한 처우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령 우리가 문제를 심각하게 고찰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먹는 고기를 생산하는 현대의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들이 처한 환경을 면밀히 살펴볼 경우 우리는 햄 샌드위치, 구운 소고기, 튀긴 닭, 우리가 먹는 다른 모든 육류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고기가 죽은 동물들에게서 온 것이라 생각하길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은 귀여운 동물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며 감정에 호소하여 그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지도 않는다. 나는 고기를 먹기 위해 말이나 개를 도축하는 것 못지않게 그러한 목적을 위해 돼지를 도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미국 국방성이 비글 개를 사용하여 치명적인 가스를 실험하려다가 이에 대한 거센 항의가 있자 쥐를 대신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경우에도 나는 진정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 아닌 동물들을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면밀하고도 일관되게 남김없이 생각해 보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은 우리의 현재의 태도와 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편견을 폭로한다. 그러한 태도가 어떠한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인간의 폭정으로 어떻게 동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서술하고 있는 장들에서는 정서를 자극하는 구절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자극이 책에서 서술된 관행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동반되는 노여움과 분개의 정서이길 바란다. 하지만 내가 이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독자의 정서에만 호소하고 있는 경우는 이 책의 어떤 곳에도 없다. 서술해야 할 내용이 불쾌한 사실이라면 불쾌하다는 것을 숨기면서 이를 어떤 중립적인 방식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당신은 열등인간이라고 간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나치 강제 수용소 의사들의 냉정한 실험을 흥분된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미국, 영국, 그 외 여러 곳의 실험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몇 가지 실험을 서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는 이 두 가지 실험을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도덕 원리에 호소함으로써 반대를 정당화하고자 하며 위의 두 가지 종류의 실험에 희생되고 있는 대상에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은 감정이 아닌 이성의 요구이다. 이 책의 제목에는 중대한 논지가 배경에 깔려있다. 해방운동이란 인종이나 성과 같은 자의적인 특징에 기초한 편견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요구를 일컫는다. 흑인 해방운동은 그 고전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운동의 직접적인 효력은 그러한 운동이 최초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다른 피억압 집단의 귀감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 동성연애론자의 해방, 미국 인디언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권익운동 등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다수 집단 여성, 이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다. 성차별은 거칠애 없이 공공연하고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실행되어 왔던 차별이었으며 이는 심지어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편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자부심을 가져왔던 자유진영의 사람들마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마지막 형태의 차별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형의 차별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해방운동으로부터 배울 바가 있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에 숨겨져 있는 편견을 의식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대개 우리는 강제가 개입되기 전까지는 이를 적절히 의식하지 못한다. 해방운동은 도덕적 지평의 확장을 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까지는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관행들이 정당화될 수 없는 편견의 결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 누가 자신의 모든 태도와 관행이 정당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억압자 편에 들어있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른 집단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로 인해 그러한 태도에 따르는 관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존재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태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익숙지 않은 정신적 전환을 이룰 경우 우리는 다른 집단을 희생해서 동일 집단, 우리들 자신이 속해 있는 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관행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칠 경우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해방운동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태도와 관행을 바꾸어 매우 규모가 큰 존재들의 집단, 즉 우리 종이 아닌 다른 종의 성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있다.
나는 다른 생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매우 오랜 역사를 갖는 편견과 독단적인 차별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는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라는 기본 원리를 다른 종의 성원에게 확장할 것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착취 집단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이기적 욕구를 제외하고는 주장하고 있다. 나는 다른 종의 구성원들에게 대한 태도가 다른 인종이나 성에 대한 편견과 마찬가지로 반대할 만한 편견임을 당신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 다른 해방운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물해방운동은 많은 약점이 있다. 첫째, 가장 분명한 사실은 착취당하고 있는 집단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받는 처우에 대항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는 것. 물론 개별적으로 자기 능력껏 저항할 수 있고 또한 저항하고 있지만 이다. 우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야 한다. 만약 흑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지 못했고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했다면 평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 그들이 얼마만큼을 더 기다려야 했을까? 이를 생각해보면 동물들이 갖는 약점이 얼마만큼 치명적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집단이 억압에 대항하고 조직을 이루는 능력이 떨어질수록 그 집단은 그만큼 쉽게 억압당하게 된다. 동물해방의 전망과 관련해 더욱 중요한 사실은 억압을 가하는 집단이 거의 대부분 직접적으로 억압에 개입되어 있으며 자신들이 억압을 통해 혜택을 누릴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물에 대한 억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마치 북부의 백인이 남부의 노예제도를 초연한 입장에서 논의하듯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도축된 동물들의 고기를 매일같이 먹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고기 외에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익 집단이다. 그들은 현재와 같이 인간 아닌 동물들의 이익을 무시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혹은 최소한 그들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설득은 더욱 어렵게 된다. 북부의 노예 폐지론자들이 활용했고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논거에 설득될 남부의 노예 소유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몇 명은 설득되었겠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이 논거로 삼고 있는 원리에 근거하여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당신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와 같이 분명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 자신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전심전력을 다하여도 채식으로의 전환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고자 하는 특정한 순간의 일시적인 욕구의 배후에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했던 수년간의 육식 습관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습관. 이는 동물해방운동이 직면하는 최후의 장벽이다. 식사 습관뿐 아니라 사고와 언어 습관 또한 도전을 받고 변해야 한다. 우리는 사고의 습관으로 인해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 방지 노력을 감정적인 것으로 또는 오직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게 된다. 혹은 동물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현명한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문제에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또한 편견이다. 이 비중을 검토해보지 않고 문제가 사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책에서 나는 작금의 현실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수많은 영역 중 오직 2가지만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책을 끝까지 읽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문제가 오직 인간에 관한 문제뿐이라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동물의 이익을 무시하도록 하는 사고의 습관은 도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은 언어로, 이 책의 경우에는 영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영어는 사용자의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편견에 도전하려는 저술가들은 이미 잘 알려진 속박에 놓일 수밖에 없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도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에 실패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2가지 중 전자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동물이라는 단어를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을 의미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용법은 우리 자신이 동물이 아님,
생물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침팬지와 인간은 차이를 두는 반면 굴과 침팬지처럼 차이가 있는 존재들은 한 덩어리로 묶어버린다. 인간과 유인원이 굴과 침팬지의 관계에 비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닌 동물을 지칭하는 하는 다른 간단한 용어는 없다. 이에 따라 나는 이 책의 제목과 본문 중에 동물을 마치 그것이 인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사용해야 했다. 이는 혁명적 순수성이라는 기준에서 보았을 때 유감스러운 일탈이지만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나는 한때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던 생물들을 의미하는 더 길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나는 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단지 편의상의 문제임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다른 경우에도 나는 동물의 격을 낮추거나 우리가 먹는 음식의 본질을 왜곡하는 언어들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물의 방의 기본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 나는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운 책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기본 원리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 아마도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종류의 논의에 익숙지 않은 독자들은 첫 장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포기하지 말라. 제2장부터는 우리 종이 다른 존재들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고 어떻게 억압했는지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억압 혹은 이를 서술하는 장들은 전혀 추상적이지 않다. 사람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장들에서 제시하는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수백만의 동물들이 상당한 고통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수백만의 인간들도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도처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그 이상의 사람들은 절박한 기아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곡물 수확량이 낮다는 이유로 또한 비축량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제한된 불충분한 원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제4장에서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부유한 국가는 식용 동물 사육에 역점을 둠으로써 음식을 몇 배씩 낭비하고 있다.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해서 도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잉여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제대로 분배되기만 하면 이 세상의 기아와 영양실조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의 방은 인간 해방이기도 한 것이다. 동물 해방이 인간 해방이네요. 참고로 저는 비건인데요. 비건 한 명이 하루 동안 채식을 하면 지구상의 나머지 10명과 함께 식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다음날 최적의 컨디션의 필수 조건이죠. 우리 모두 새나라의 어른이가 돼봐요. Y뉴스 외전 71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72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